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8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북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청년 인턴 10만 명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량 중견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중견기업은 67개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고 기반도 취약해 청년 인턴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북에선 대학생에게 졸업 후에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은 중견기업이 적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를 줬지만은 저희 전라북도 현실하고는 많이 학생들하고 와닿는 것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인턴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제 기업이 같이 합동을 해서 이제 단기간에 어떻게 이제 그 정규직 채용을 더 늘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직업 교육을 시켜 청년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목표치가 없어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라북도 최대 현안으로 뽑히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성패가 모두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냅니다. 전라북도는 새누리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기금투자공사 서울본사 법안의 경우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돼 법안 통과를 막는 게 시급하고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이달 말 대형공사 입찰 방법심의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업은 최근 전북의 최대 현안이어서 이달 안에 나올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인구는 2040년에 181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전북의 인구가 지난해 179만 명에서 2020년 180만 명, 2030년에는 182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2040년에 181만 명으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전북의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67.6%에서 2040년에는 51.9%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18%에서 37.5%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은 FTA 추진과 고령화로 농축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까지 덮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권익위원회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선물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기준설이 나오면서 농축산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물로 허용되는 가격이 5만 원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수요가 크게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 매출이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우 선물 세트는 10만 원 이상 판매액이 90%를 넘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우리 산지 농가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테고 꼭 이렇게 농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농축산업계는 연이은 FTA 추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그 화해 관련해서 꽃다발 같은 거, 꽃배달 선물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화해 산업이 한동안 굉장히 침체됐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는 직종별 간담회와 지역순회 설명회를 열어온 만큼 곧 시행령 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경에 아마 시행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견 수렴 비치를 거쳐서
내일까지 아마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법의 칼날이 시장 개방으로 신음하는 농축산업을 향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시와 농협이 가축분뇨 자원화 센터를 여러 차례 주민 몰래 추진하려다 꼼수 논란에 휩쓰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소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져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읍시와 한농협이 추진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센터 부지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농협은 임원 명의로 이 부지를 사들였다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일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무 명의로 해서 토지 매입한 거요? 네네. 했던 거. 그것만 기소를 해서 송치를 했어요.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기소를 해서 그랬어요. 새만금 환경청이 간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처도 문제입니다. 정읍시는 사업 승인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새만금 환경청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반영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2달이나 늦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작성을 않고 지금 사업자가 지금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받아갖고 지금 보낸 거죠. 사업자가 좀 늦게 제출해갖고. 내용도 허술했고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숨겼습니다. 지임로 개설을 위한 농지 구입 과정과 공사와 관련된 문제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떤 공지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런 설명이나 이런 내용조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사만 강행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주민들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반면 공사업체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통행을 막는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양측의 합의 없이 시작된 가축분뇨 자원화 센터의 신축 공사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북의 건설업체들이 3년 연속 1군업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국적으로 52개 업체가 1군업체로 평가받았지만 전북에서는 2012년 이후 단 한 곳도 1군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공공발주 물량이 감소해 공공물량의 의존도가 큰 전북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해수욕장에는 2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고 완주 캠핑 카라바닝 대회에는 특별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8월의 첫 번째 휴일 표정을 조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터보트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름바다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바다 위에서 느끼는 짜릿한 속도감은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에 그만입니다. 불볕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은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도내 해수욕장에는 2만여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았습니다. 수상보트를 타고 바위섬도 돌아보고 또 여기 경포 등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지금 먹거리 중에서 백합도 많이 먹어보고. 완주 고산 휴양림에서 열리고 있는 캠핑 캐러바닝 대회에는 특별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캠핑 캐러바닝은 침대와 조리 시설을 갖춘 전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일반 차량에 캠핑 장비를 싣고 다니는 여행을 말합니다. 세계 캠핑 캐러바닝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완주군이 3번째이며 전라북도에선 처음입니다. 저녁에 공연도 이제 따로 준비되어 있고 주변에 먹거리나 아니면 이제 그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오후 산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려 무더위를 잠시 식혀주기도 했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된 8월의 첫 휴일, 폭염특보가 계속된 가운데 바다와 계곡, 하천마다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로 북적인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 귀금속 보석센터 건립 공사가 6개월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미자격 논란에 휩싸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싸움으로 공사가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면 당초 계획보다 귀금속 보석센터 건립 공사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여 귀금속 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군산 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이달부터 증차 운행됩니다. 군산시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이달부터 2대 늘어난 12대가 운행돼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1시간 전 예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운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고 낮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